저는 집에서 가사노동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을 대부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너처럼 못 산다고, 공부도 좀 적당히 하고 살림도 좀 적당히 그만하라고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저는 공부만큼 살림도 즐겁게 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림을 하는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미용실 원장님의 중신으로 처음 선을 봐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장모님이 똑같은 미용실을 다니셨는데 거기 원장님이 몇 년간 양가의 자식 이야기들을 듣다가 한번 서로 만나보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의 결혼 생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내를 만난 시기가 제가 군대 가기 2달 전이었습니다. 군의관으로도 갈 수 있었지만 저는 미혼 시절에는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기간이 짧은 사병으로 가려고 했는데 기존에 나온 영장대로라면 6개월이나 더 기다려야 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제 동생이 군대는 무조건 빨리 다녀오는 것이 좋으니까 다른 방법을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의무병 시험을 보면 더 빨리 군대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시험을 봐서 2달 안에 이제 입대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아내를 처음 만난 것입니다. 입대 전에 2~3번 아내를 만나서 마음에 이제 사랑이 싹 트는 것을 느꼈는데 문제는 제가 최전방으로 발령이 나면 요즘 시대에 누가 2년을 기다려주나 하는 생각으로 어차피 우리는 헤어질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계속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연이 이어지려고 그랬는지 저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군 병원에 배정받았는데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 지금은 사라진 국군 창동병원이라는 곳에 배정받았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얼마나 부대가 지하철역에서 가까운지 실감이 나실 텐데 이런 부대는 아마 우리나라에 여기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아내는 방배동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 최전방이 아닌 도봉역까지 그러니까 지하철만 타면 바로 면회를 올 수 있었습니다. 또 이 병원은 이등병일 때도 일요일에 아무리 자주 면회를 해도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내무반에 들어갈 때 초코파이 2상자만 다시 사들고 가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결혼하기 전 대부분의 연애는 군대 면회실에서 했습니다. 아내가 면회를 오면 저는 아버지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독립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처럼 제대를 해서 한 보름 정도 유럽 여행 다녀온 후에 직장을 찾거나 할 생각이 전혀 없다. 나는 제대한 다음 날부터 이력서 들고 바로 취직을 알아보러 다닐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어차피 아버지한테 10원도 안 받고 결혼할 예정이었고 모아놓은 돈도 없었기 때문에 결혼식은 아내 혼자 준비해달라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뻔뻔한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한번 믿고 투자를 해보라고. 나중에 후회 안 하도록 갚아줄 테니까 정말 나 좀 한번 결혼시켜달라고 그렇게 생떼를 썼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도 안 되는 부탁을 아내가 수락하였습니다. 제가 병장되기 직전에 상병 때 결혼을 했으니까 제대하기 6개월 전에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군대 가기 2달 전에 처음 만나서 전역하기 6개월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또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전역이 6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아내는 6개월 동안 독수공방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저를 믿고 혼자서 묵묵히 결혼식을 준비했던 아내의 결정이 지금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고마움을 갚고 싶어서 저는 아주 기쁘게 살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내가 전업주부였으면 상황이 달랐겠지만 아내는 지금도 직장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체력이 좋은 제가 살림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림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의사로서 여성의 몸에 대한 깨달음 때문입니다. 여성의 몸이 유연한 이유는 여성 호르몬 때문인데, 이런 호르몬이 진화 과정에서 여성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나 하면 바로 임신과 출산에 관계가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피임과 제왕절개 수술이 없었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은 여성이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고,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골반의 유연성이었습니다. 출산 중에 골반이 유연하지 못한 엄마는 아이의 머리가 산도에 걸려서 결국 엄마와 아이가 자연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살아남은 여성은 출생 시 골반의 유연성을 확보한 엄마의 유전자를 받은 후손들입니다. 근골격계가 유연하다는 말은 반대로 물리적으로 취약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이 9배가 더 많습니다. 한마디로 여성은 세월만 흘러도 근골격계가 남성에 비해 훨씬 더 아플 확률이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진화 과정에 어머니들의 위대한 희생과 적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아내도 세월이 흐르면 저보다 훨씬 근골격계가 아플 확률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골이 남아도는 남자의 입장에서 살림을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쉬지 않고 가사노동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림을 하게 된 첫 번째 이유와 살림을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할 이유를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